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7일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쉬었고 이제 주말 이틀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좀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좀 개장이 기다려지는 그런 최근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요거 한번 좀 짚고 다음 주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 먼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제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나 테슬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그랬죠.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있었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 자체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그런 하루를 어제 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일단은 미국의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전부 다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4% 플러스, 그리고 러셀 2000도 1.66%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상승이 된 이유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화해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이 된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네, 근데 고용 보고서가 괜찮게 발표가 됐어요.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이게 좀 걱정을 했던 게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거의 이제 뭐 박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거 경제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에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이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안도하는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5월 비농업 발표된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13만 9천 건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한 거죠. 네, 13만 9천 건에 예상치가 12만 6천 건이었는데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완전히 그러면 안도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해요. 약간 생각보다 좋았다라고도 앞서서 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보시면은 실업률도 한 4.2%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완전히 좀 좋지는 완전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완전히 또 낙관을 하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게 일단은 3월에서 4월 달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용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고용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보고서긴 하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뜯어보면은 이 고용 데이터 자체가 그래도 조금 위축되고 있는 흐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DP 민간 고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을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 트럼프 머스크 간의 어떤 갈등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주말 사이에 이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도지에서 행정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역겨운 법안이다. 그 BBB 법안에 대해서도 역겹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도 높게 좀 그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반격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이제 비판하고 또 서로 반격하고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어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난들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 중간에 서로의 갈등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 X를 이제 처리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는 스페이스 X를 포함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과의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아예 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지지 않고 미국에서 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이 산업까지 이어지면서 각자의 어떤 기업이나 사업들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으로 많이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죠. 테슬라가 어제 14% 급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급락분을 지금 다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테슬라 주가인데 테슬라 오늘도 영문이 점검 중입니다. 왜 맨날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아침인데 항상 그래요. 항상 영문이 요즘에 열심히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영문을 좀 점검을 하고 있어서 못 켜고 있는데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를 좀 켜든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어쨌든 좀 불편하지만 오늘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14% 급락을 하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박스권 라인대 있죠. 박스권을 그래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수급적으로 쭉 올라왔는데 이게 상단을 좀 맞고 하락 추세를 다 되돌리지는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전고점대를 만들어놨던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고점 구간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는 흐름들이 일단은 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 조금 지금은 살짝 좀 아리까리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빨리 확실하게 되돌림이 나와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비비적거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갇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흐름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둘 간의 어떤 강력한 서로 간의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도 최근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화가 진행이 되고 서로 간에 화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하면서 다시 어떤 CEO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간중간 이런 관련된 내용들 통화할 예정이었다고 했다더라. 근데 통화가 제대로 안 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조금씩 예상처럼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에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궁극적으로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의 변동성은 있고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기업의 산업이라던가 전방 산업 그리고 이 기업의 현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는 뭐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은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뭐 다른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뭐 스페이스 X라던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로보택시가 제일 가깝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에 일단 주목을 해보시고 이게 실제로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라던가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계속 화해하라고 좀 이렇게 화해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측근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은 뭐 일론 머스크의 통화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뭐 글쎄요,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였죠.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테마주들을 다 끌고 내려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AI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그리고 뭐 이제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투심을 싹 다 위축시키면서 다 같이 끌고 내려가면서 급락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둘 간의 어떤 이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다 반등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주들이라던가 우주 그리고 드론, AI,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오늘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가 1.6%대 다른 뭐 지수들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뭐 이런 어쨌든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가 그래도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곧 있으면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열릴 거여서 이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열리게 될 거다라는 거에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테마주들, 뭐 양자, 드론, 뭐 우주, AI, 코인, 뭐 이런 전반적인 종목군들 대부분이 다 좋은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투심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좀 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현재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으로 흐름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새로운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 불확실성 해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시장이 좀 베팅을 하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돈들이 많이 쏠리고 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견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뭐 테마주들이라던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대형주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작고 그리고 이 상승폭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냥 좀 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시장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이 너무너무 좋은 시장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뭐 휴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주변에서도 막 뭐 시장 좋다더라, 지금 뭐 사야 돼? 아니면 뭐 이거 사도 돼?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광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넘어가기에는 심리 지표 자체가 광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은 단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너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때는 조금 더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좀 어떤 극단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들이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낙수 효과라던가 수급의 분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작은 종목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뭐 물려 있다던가 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던가라고 하시면은 좀 시간은 뭐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너무 좀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매수를 하는데 개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고 중소형주가 갑자기 빠르게 시장 그 힘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낙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장 흐름이다라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관세 관련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해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일단 그 7월 8일이 관세 관련해서 좀 데드라인으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과의 갈등 해소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글로벌 국가들이 봤을 때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다가 이 시진핑과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트럼프, 그러니까 이전처럼 막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 상황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도 좀 고자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불만을 세웠던 거는 중국 쪽에서 히토류 공급을 이제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좀 화해를 하기로 했고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은 히토류 공급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히토류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불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히토류 공급 재개가 좀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 날짜가 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이면은 오늘이 7일이니까 이틀 뒤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월요일 날 밤에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역 회담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뭔가 성과가 좀 보이게 된다, 진전이 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아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테마주들이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저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리고 STO 관련된 종목들 그 정책 관련해가지고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정책 관련해서도. 근데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영국도 암호화폐 상품 금지를 해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바짝 뒤따라오고 있고 그 다른 국가들도 이 미국과 그 중국의 어떤 글로벌적인 흐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채권, 그러니까 ETN이죠. ETN 판매 원래 금지였었는데 이거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워낙에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좀 워낙에 변동성이 큰 수단이었었고, 그리고 워낙 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요거를 ETN 판매하는 거를 금지를 했었는데 이 관련된 ETN을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라는 게 이전만큼의 위상과는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빠르게 뭐 칭찬을 받고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도 급등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들도 계속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냥 비트코인은 계속 이전부터 금 가격 고점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근데 아마 비트코인은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보시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 쪽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좀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같이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STO 관련된 종목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정책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얘기가 나온 김에 정책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정책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뉴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쳤다라는 게 어제 밤 사이에 좀 나왔던 뉴스였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뭐죠?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협의라던가 뭐 서로 간의 어떤 동맹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통화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협정이나 협의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어떤 좀 많이 부진했었던 업종들, 관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바닥을 열심히 기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좀 돈들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던가 자동차 기업 이렇게 좀 있을 텐데, 당연히 현대차 중심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주들은 다 같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7월 초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V자 반등 이런 것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돌림이 나오면서 그 하락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옆으로 횡보하는 그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만 좀 당분간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관세라던가 이런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좀 상승에 대한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사실 현대차는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싸고, 싸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싼 그런 구간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런 답답한 구간들도 결국에는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주에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뭐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그나마 움직이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돼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역화폐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대북 관련주들 있죠. 뭐 인사들, 대북의 친화적인 인사들이 어떤 좀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AI라던가 이런 등등등등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도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다음 주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시장 분위기 안에서는 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특히 AI 쪽이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 AI가 이제 대통령실이 AI 수석을 좀 신설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을 좀 단행을 하면서 AI 어떤 도약을 좀 이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3강 도약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AI 3강이라는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추경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2차 추경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계속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 일자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아마 한 7월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지역 화폐라던가 뭐 이런 정책 관련된 어떤 기업들, 정책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 일정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주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세론이 나올 거고요.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실적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매매를 참여를 하실 거면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 좋아요. 다 좋고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뭐 계속 금요일까지 좋았던 종목군들은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반도체 계속 좋을 거고요. 원전 계속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지주, 금융, 뭐 증권 요것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좋을 거고 뭐 방산주들도 뭐 잠깐은 쉬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잠깐 뭐 차익 실현인 거죠.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조선 뭐 이런 기존에 강했던 업종들이 있죠. 기존에 강해서 시장을 끌고 가던 뭐 거의 돈들이 쏠리던 이거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인식하에서 돈들이 계속 쏠리던 그런 업종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거는 뭐 이전처럼 뭐 이제 돈들이 그냥 다른 쪽으로 확 쏠리면서 이쪽에서 확 빼가지고 확 쏠리고 이쪽에서 또 빼가지고 확 쏠리고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잠시의 차익 어떤 실현인 거지 이게 완전히 뭐 끝나고 이런 형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은 좀 재미는 없고 그냥 기간 조정 정도는 좀 일어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좀 우호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이게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뭐 방산 쪽에서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강한다던가 다른 애들은 쉬어가는데 혹은 뭐 조선 쪽에서는 뭐 HD 한국조선 해양은 강한데 다른 종목들은 쉬어간다던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 강한데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간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슨 이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쭉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강한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뭐 조방원 원전은 좀 따로 뗄게요. 원전은 계속 이슈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좀 빠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섹터.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조선이랑 방산 쪽 얘기를 드렸을 때 제가 지금 피팅 관련해서 LNG 관련 피팅 관련해서 좀 이제 강관 쪽들이라던가 이런 쪽들도 지금 슬슬 또 다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성광밴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시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런 기자재 쪽이나 이런 쪽들까지도 여전히 좀 심리는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모멘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리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솔트룩스라던가 뭐 마음 AI라던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저는 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너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늘 지양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지주사 뭐 증권사들 요거는 그냥 지주사 ETF 있어요. 증권사도 ETF 있습니다. 차라리 뭐 종목을 하나만 딱 픽해가지고 요거에서 강하게 좀 시세를 내는 그런 자신이 조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 상당히 좋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건설주들, 그러니까 대북주들이 목요일날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북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건설주들은 이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GS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기존의 그 원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부터 이제 내수에 좀 많이 치중돼 있는 뭐 HD 현산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다 같이 좀 현재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재개발 관련해서 뭐 어떤 성과를 내는 거는 한 3년 정도 걸리긴 합니다. 근데 아마 본격적으로 건설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뭐 쇼티지라던가 공급 절벽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건설주들 미리 반영을 해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같이 끌려가는 게 이제 건설 기계들이거든요. 그 기자재들. 네, 그래서 건설 기계 건자재라던가 기자재 요쪽, 그러니까 건자재 요쪽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시멘트도 그 한일 시멘트나 이런 종목들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금슬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시멘트도 그렇고 뭐 거푸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보시면은 아마 뭐 삼목에스폼이나 이런 종목들 주가 한번 찾아보세요. 걔네들도 최근에 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번씩 튀는 모습들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건자재 쪽들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건설 기계 쪽들도 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HD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이런 종목들도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그 항상 그 이 건설기계 쪽들은 중국 내부의 굴착기 판매량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이었나 그때부터 조금씩 느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었는데 이게 추세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내수 부양이나 건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중국도 지금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HD 현대건설 기계는 사실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회복을 기대해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동안에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이 한 30%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안 좋았던 게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펩트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끌려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차트도 잘 만들어 놨었는데 이 펩트론 때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펩트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트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펩트론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오버밸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펩트론이 뭔가 일라이릴리와의 MTA 어떤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그 시기도 올해 말이 돼야 되는데 12월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 중간에 뭔가 대형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조금 쉽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펩트론의 영향으로 같이 끌려 내려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USA도 곧 있으면 또 있거든요. 바이오 USA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또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큰 틀로 봤을 때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거는 수급들 좀 체크를 한 건데 이게 코스피이고 그리고 이게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인데 지금 외국인들이랑 외국 그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엔 뭘 사냐? 일단 반도체, 방산 그리고 이제 지주 그럼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사고요. 그 코스닥 쪽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대형 종목들, 그리고 그 로봇주들 좀 삽니다. 그리고 뭐 정책 관련돼서 뭐 코나이나 이런 이제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 좀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테마주긴 한데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는 종목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반도체, 방산 그리고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로봇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로봇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로봇으로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그 기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사고요. 지주사 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사죠. 네, 이렇게 좀 사고 있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로봇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엔터,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로봇
뭐 이렇게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여기서 조금 뭔가 좀 달라지려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 쪽이랑 반도체 요건데 반도체는 사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더 기대는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끌려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매매 접근은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워낙에 또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좀 빈집이기 때문에 이 빈집을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는 코스닥으로 올리려면 어차피 이 2차 전지도 같이 올려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쪽들도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좀 뭐 상승폭 자체는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 아는 종목군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고 계속 좋은 종목들 계속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 지금 딱 저는 뭐 하나만 골라라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 증권사들 그리고 건설주들 건설 기계까지 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짧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은 시장이 또 시장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좋으니까 당분간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한번 좀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좀 좋은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그 장전 이슈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또 개별 종목들이랑 같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